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체 신호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단순한 잠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 피로 증후군, 간 기능 저하 또는 수면의 질이 나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며 간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또한 수면 중 호흡 장애가 있다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수면 환경을 개선.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고 자기 전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과 빛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침구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간 건강관리. 간 해독을 돕는 음식, 토마토, 마늘, 녹차, 강황, 양배추 등을 자주 섭취하세요. 지나친 음주와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구성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 간의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하세요. 세 번째,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 개선.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으로 몸을 깨우세요. 낮 동안에도 틈틈이 움직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세요. 깊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높이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영양 균형 맞추기. 단백질, 비타민 B군, 특히 B12,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린다.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았는데도 손발이 저리다면 이것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손상, 혈액순환 장애 혹은 당뇨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잦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 혈액순환 장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이 있을 경우 신경이 눌려 손발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으며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해 손발이 자주 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손발이 심하게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양 부족. 비타민 B12, 마그네슘,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손발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식을 과하게 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심한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하기.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손과 발을 마사지하면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오메가3, 마늘, 생강, 녹차, 견과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등이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고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세요. 세 번째, 손목과 목 건강 관리.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은 손목 보호대 착용 및 스트레칭이 필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다면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혈당 관리.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단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필수 영양소 보충. 비타민 B12가 풍부한 달걀, 유제품, 생선, 육류 등을 자주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 견과류, 녹색 채소도 손발 저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손발 저림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 및 신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이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고 불안감이 몰려온 적 있나요? 이것이 스트레스성 부정맥이거나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이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스트레스나 공황장애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발이 차거나 어지러움을 동반한다면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혈 및 철분 부족.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특히 여성 채식주의자,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빈혈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과속 모드로 작동하면서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손떨림, 체중 감소, 과도한 땀 배출 등이 동반된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 부정맥, 심부전 등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불규칙한 심박수와 함께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통증, 숨가쁨, 어지러움이 함께 발생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니코틴 과다 섭취. 커피, 에너지 드링크, 담배에 포함된 카페인과 니코틴은 심장을 자극하여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활용하여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세요.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양 균형 맞추기.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 시금치, 두부, 견과류를 섭취하여 빈혈을 예방하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 아보카도, 해조류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니코틴 줄이기. 커피, 홍차, 에너지 드링크 등의 섭취량을 조절하고 음료 대신 생수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는 니코틴이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연을 고려하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심장 강화하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가슴 두근거림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가슴 두근거림이 지속되면서 흉통, 호흡곤란, 극심한 어지러움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두근거림을 단순한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자주 난다. 배에서 자주 꾸르륵 소리가 난다면 단순한 공복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위장 운동의 결과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소화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장내 세균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는 주요 원인. 공복 상태. 위가 비어 있을 때 소화기관이 음식물을 찾으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자주 공복 상태가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특정 음식 섭취 후 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면 꾸르륵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유제품,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음식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 운동이 활발해지며 꾸르륵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 또는 음식 알레르기. 유제품을 섭취한 후 꾸르륵 소리와 함께 복통이나 설사가 있다면 유당 불내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 유지.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말고 3-4시간 간격으로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 섭취.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면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김치, 된장 등도 장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소화가 어려운 음식 피하기. 튀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은 위장에 부담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우유 대신 락토프리 제품이나 두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증가시켜 소리가 날 확률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을 통해 장 건강을 관리하세요.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자주 나면서 복통, 설사,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위장 관련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염, 크론병, 세균 감염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에서 나는 소리를 가벼운 신호로 넘기지 마세요. 특정 음식이 원인인지 소화 기능 문제인지 파악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잦은 두통과 어지러움. 두통과 어지러움이 잦다면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혈압 문제, 빈혈 또는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의 주요 원인. 혈압 문제, 고혈압 또는 저혈압. 혈압이 높으면 머리에 부담이 가해져 두통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혈압이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빈혈.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지러움과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철분 부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과 함께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같은 위험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 및 긴장성 두통. 스마트폰을 자주 보거나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목 근육이 경직되면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뒤쪽과 어깨까지 통증이 동반된다면 경추 관련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혈압 관리하기. 싱겁게 먹고 가공식품을 줄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혈압이 높은 경우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철분 섭취하기.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붉은 고기, 견과류,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필요하면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세 교정 및 스트레칭. 목을 지나치게 숙이지 않도록 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 한 번 목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수분 부족도 두통과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어지러움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구토, 의식 저하, 감각 이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위험이 있으므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반복되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잦은 트러블 발생. 예전보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주 생긴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 부족이 아니라 체내 독소 증가, 호르몬 불균형, 영양 부족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는 원인. 수분 부족.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최소 1.5ml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 독소 증가. 간과 신장이 원활하게 해독을 하지 못하면 피부로 독소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술,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장 건강 문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 요거트, 김치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두 번째, 비타민과 항산화제 섭취.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식품 토마토, 당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부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수면 개선. 피부 재생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세요. 다섯 번째, 철저한 피부 관리. 과도한 세안은 피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세요. 피부 상태는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몸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입냄새가 심해졌다.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심해지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구강 위생 문제가 아니라 위장 건강 이상, 구강 내 세균 증식 혹은 간 기능 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 증가.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여 구취가 심해집니다. 하루 2번 이상 양치하고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 표면의 세균을 제거하세요. 위장 건강 문제. 위산 역류나 소화장애가 있으면 구취가 날 수 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간 기능 저하.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여 입냄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에 좋은 음식 비트, 브로콜리, 녹차를 섭취하고 술과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탈수 및 입 마름. 입이 건조하면 침분비가 줄어 세균이 쉽게 증식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 침분비를 촉진하세요.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정기적인 구강 청결 유지. 하루 2번 이상 양치하고 치실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소화 기능 개선. 위산 역류가 있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세 번째, 수분 섭취 늘리기.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셔 구강 건조를 예방하세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입냄새도 건강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문제로 넘기지 말고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한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일상생활 중에도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미네랄 부족, 수분 부족, 신경 이상 혹은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마그네슘, 칼륨, 칼슘 부족.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견과류, 바나나 유제품, 푸른 잎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수분 부족 및 전해질 불균형.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운동 후 전해질 음료를 섭취하세요. 혈액순환 장애.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 경련이 일어납니다.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있지 말고 다리를 자주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신경계 이상.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 근육이 자주 떨리거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련이 있다면 신경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미네랄 섭취.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바나나, 견과류, 녹색 잎채소, 유제품이 도움됩니다. 두 번째, 수분 공급 유지.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운동 후 전해질 보충을 위한 스포츠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과 마사지. 운동 전후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세요. 마사지나 온찜질을 통해 근육을 이완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적절한 혈액순환 유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자주 해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근육 경련이 잦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세요.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늘어난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호르몬 이상, 대사 문제, 스트레스, 혹은 특정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체중 변화의 주요 원인.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신진대사가 빨라져 체중이 급격히 줄 수 있습니다. 식욕이 늘어나는데도 체중이 빠진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뇨병.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체내 에너지원이 부족해져 체중이 줄어듭니다. 잦은 갈증과 소변,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당뇨 검사를 고려하세요. 소화기 질환 위험, 크론병 등 영양소 흡수 장애로 인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 설사, 복통이 잦다면 소화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및 우울증.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불균형으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거나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정신 건강도 점검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이 쉽게 증가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부종이 생긴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호르몬 불균형 쿠싱 증후군, 생리주기 변화 등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 과도하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과 복부에 살이 집중된다면 내분비 검진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 전 단계.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체지방이 쉽게 쌓이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고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면 부족 및 스트레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포만감 호르몬이 줄고 그렐린 식욕 촉진 호르몬이 증가해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폭식이나 야식 습관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원인 질환 점검하기. 갑상선 검사, 혈당 검사,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세요. 소화장애가 있다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고려하세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 단순 탄수화물 설탕, 흰쌀, 밀가루를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해 신진대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세요.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 실천. 체중 감소가 걱정된다면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세요. 체중 증가가 고민이라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네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고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세요. 체중 변화는 단순한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가 유난히 오래가고 쉽게 아물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 장애, 면역력 저하, 당뇨병, 영양 부족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처 회복이 느린 주요 원인. 혈액순환 장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상처 부위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 회복이 늦어집니다. 손발이 자주 차거나 저린 증상이 있다면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및 고혈당. 혈당이 높으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어 상처가 쉽게 덧나고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발이나 다리에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긴다면 당뇨병 검사를 고려하세요.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 세균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상처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잦은 감기, 입병이 반복된다면 면역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 단백질, 비타민C, 아연 결핍. 상처 치유에는 단백질, 비타민C, 아연이 필수적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계란,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감염 및 염증.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부어오르거나 고름이 생기면 감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소독과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해결법으로는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 가벼운 걷기, 마사지, 족욕 등으로 혈류를 원활하게 하세요.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혈당 관리 및 면역력 강화. 단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세 번째 영양 보충. 단백질 달걀, 닭가슴살, 콩류, 비타민C, 귤, 키위, 파프리카, 아연 견과류, 해산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처 관리 철저히 하기. 상처 부위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여 감염을 예방하세요. 장기간 낫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세요.
작은 상처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큰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바로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금부터 신경 써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건강은 지킬 때 가장 빛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건강은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